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선량한 분들한테 내가 미제 침략자라고 불러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다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네, 정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북한 요군 장교 출신 중위 김정아입니다. 충성! 제가 탈북한 이유는 북한 군으로서 북한에 제 청춘을 10년간 바쳤지만 저에게 차려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생활고에 못 이기는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내가 과연 이 나라에 계속 살아야 될지라는 갈등이 빠지면서 제가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사상 변화가 있거나 어떠한 체제 반항이 있거나 그래서 탈북한 게 아니라 오직 생존을 위해서 저는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북한 군에서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제가 알짜 공산당 집안, 알짜 빨갱이 집안의 그런 세뇌 교육을 저는 참 오랫동안 받아왔고, 미군에 대해서 배운 것은 오직 미제 침략자로만 배우고 미제 승냥이라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 인간을 죽이는 살인 인종들이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배웠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말 미국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나요? 당연히 믿고 있죠. 제가 탈북을 했을 때, 오늘은 제가 미국 가서 충격받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자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을 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2015년에는 세인트폴 이런 스쿨 대학이라는 이런 그 대학이 상당히 명문 고등학교 이런 전문 대학인데 300명의 학생들이 제 북한 인권 관련한 제 증언을 듣고 순간에 기립박수를 쳤는데 제 살아생전에 머리털 나서 그런 기립박수 처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북한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수많은 미국의 명문 대학교들 많이 초대받아서 제가 직접 북한 인권 때문에, 특히 탈북 여성 인권 때문에 제가 초대받아서 강의를 많이 다녔고, 그러니까 그 많은 곳을 제가 다니면서 그 학생들과 그 미국인들이 그 반응, 그들이 북한 인권에 관련돼서 함께 기도를 하고 정말로 함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왜요? 북한에서 30년 넘는 세월을 저는 미국 사람들을 미제 침략자라고 부르고 미제 승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량하고 진정한 정말로 인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들의 인간성을 봤을 때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매번 강의 때마다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선량한 분들한테 내가 미제 침략자라고 불러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다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미국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꾼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자기의 자유도 아니고 자기 나라의 인권도 아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북한 안에서는 그런 미국인들을 향해서 미제 침략자다, 승냥이다라고 교육하는 진실을 알았을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증언을 할 때마다 정말로 매 현장 한 곳 한 곳 매 곳에서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매번 우는 사람을 꼭 목격하고 그 감정에 북받친 사람들이 꼭 강의 끝난 다음에는 와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가게 되면 인권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동 다니려면 시내 곳곳 온 곳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한 번은 차가 가다가 우리가 운전 속도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역이 우리 지금 북한 인권 활동 갈 때 이게 레시피들 다 있잖아. 그 레시피 보여주면서 북한 인권 활동 때문에 완 사람들이다. 근데 속도를 조금 야간이다 나니까 불빛을 잘 못 봐서 우리가 속도를 조금 위반했더니 너무 죄송하다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딱 보더니 노스 코리아 인권 때문에 왔다 이랬더니 굿 존경한다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당신이 왜 우리한테 인사를 해주냐,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이제 자유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고. 거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충격받았냐면 한 번은 차를 가다가 이번에 터미널에서 섰어요.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서 우리가 커피숍 들어가서 화장실 보고 커피 갖고 나오는데 내 앞에서 나가는 저희 남편이 그때 미국 같이 갔댔거든요. 저희 남편이 나가다가 헐 모르고 문을 그냥 탁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나오다가 마주칠 뻔한 거야. 내 몸이 이만큼 정말 저희 남편 몸의 2배나 되는 외국인이 그걸 가운데서 팔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나가라고 이러면서 저희 남편 보고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고 뭐 그걸 보고 와 매너 굿. 세인트폴 대학에서 그 19살 나는 학생들인데 내가 그 다음 강의장으로 이동하는데 이 학생들이 내가 오는 한 100m 밖에서 내가 오는 걸 보고 한 여학생이 문을 열고 가만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50m 가도 계속 우리만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계속 서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일을 야, 저 우리 오라고 지금 문 열고 기다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놀래서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오라고 이렇게 문 열고 기다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고. 그냥 존경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부터 이 연령층에 다양하게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코가 크다. 세상 못생기고 침략자하고 세상 깡패두목도 그런 깡패두목이었고 완전 뭐 사이코패스처럼 그려놓는 거지. 그러다니까 그 미국 사람에 대한 환상이 확 깨져고 일단 미국 사람들은 체격이 크잖아요. 그럼 체격에서 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겁나서 이렇게 물러설까 하면 이 사람들이 먼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지나갈 때도 먼저 가라고 이러고 커피숍에 한 번은 탁 들어가는데 몸이 이만한 사람이 출입문 어구를 문을 탁 열면서 눈이 뭐 가라는데 본인은 정경의 우위로 가라는데 몸이 이만해서 문을 3분의 1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굿. 미군의 강력함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군 출신이다니까 군사에 대해서 당연히 알게 됐고 그리고 한국 와서 군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안보라는 걸 함께 눈떴어요. 그러면서 미군의 군사력을 알게 됐는데 그 군사력이 정말로 그렇게 막강한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강연하는 내용에 어떤 말이 있냐면 조선이 없는 지구란 필요 없다. 전쟁에서 만약 미국과의 전쟁에서 조선이 진다면 지구를 깨버리겠다라는 김정일의 강연 자료가 있어요. 미군의 군사력이 강하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 문제는 북한도 국방비에 예산 많이 쏟아붓잖아요. 문제는 같은 나라에 국방비를 엄청 쏟아했는데 미국 국민들은 잘 살고 북한 국민들은 쫄쫄 굶어서 꽃제비로 300만이 아사자가 생긴다. 이건 완전히 다른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미국이고 북한은 오직 공산화 독재 정치이고 이러한 체제에 분리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를 더 이해하게 된 거죠. 스텔스기가 검은 백조가 제일 무섭죠. B2? 네. 그게 왜 무섭냐면 그게 북한에 들어갔다 나온지 북한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북한이 갱도는 상당히 뛰어나요. 북한 전민이 함께 그 갱도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텔스기가 떠서 바로 그 지하 갱도 수십 미터까지도 수백 미터까지도 이제 폭파할 수 있는 그 로켓을 갖고 있다는 걸 보고 야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할까? 그래서 북한의 솔직히 제가 탈북한 이유도 그거잖아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어요. 17살부터 정확히 딱 27까지. 근데 나한테는 마지막에 남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군복을 벗고 나니까 사회에 나가서 나는 오히려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 탈북한 이후에 그래서 군인 출신들이 많이 탈북하잖아요, 북한은.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딱 봤을 때 미국을 다니면서도 그렇고 미국 어디까지 갔다는 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관련 기관들 조금 다니면서 미국 군인들에 대한 대우, 미국 국가기관에서 미국 나라의 국가라는 곳에 충성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내 눈으로 직접 봤어요. CIA와 연관된 기관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식사 수준, 야, 이건 완전히 뭐 호텔급 뭐 5성 호텔 저짝 가라예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와,
미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하구나. 이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구나. 북한이란 나라는 아이고 뭐 깡패 허리벤지 뭐지. 예. 연금 받았으면 내 탈북 안 했어요. 아니 뭔 소리를 하세요. 연금 같은 건 꿈도 없고요. 네, 오늘 이렇게 미국 가서 제가 처음 충격받았던 일들, 미국인들과 처음 만났을 때 충격받았던 일들에 대해 재밌게 벗었나요? 방송이 정말로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 TV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북한군에 대한 디테일한 많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처음에 갔을 때 미국 남자들 되게 무서웠고 되게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현재 아오지 언니 채널을 운영하는 최금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10년 전인가 12년 전에 갔었거든요. LA랑 뉴욕을 갔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만 딱 가니까 또 우리랑 다른 인종이 살고 있다는 거에 너무 신기했어요. 타임머신 타고 우주를 이동해가지고 딴 세계를 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족들끼리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좀 아쉽긴 했는데 좀 가면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또 우리랑 다른 그런 문화를 보면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왔죠. 미국에서 되게 놀랬던 게 여자들의 옷을 보고 되게 놀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지? 이 미국의 여자들은 한국의 여자들보다는 자기 권리, 자기 그 의사를 되게 존중을 좀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옷을 조금 약간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막 끝나시 입고 다니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브라를 안 하고 속옷을 안 하고 그냥 입고 다니는 것에 정말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운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음 세상은 정말 미국에서 미국 여자로 태어나야 되겠다. 남자들의 행동에도 되게 놀랐어요. 북한은 비교할 수가 없고 아시아권에서는 뭐 여자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쭈뼛쭈뼛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남자들이 쭈뼛쭈뼛 와서 도와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사과를 샀어요. 비닐봉지에 뜯어지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흘린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남자들이 뭐 와서 다 주워주는 거예요. 어머 미국 남자들은 다 이런가? 막 이러면서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결혼한 상태라 이거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약간 너무 충격이었어요. 크기에 놀랐던 적 있어요? 엄청 놀랐죠. 미국 남자들이 또 키 큰 사람들은 엄청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 코 큰 걸 보면서도 놀랬고 그 손 보고도 놀랬고 음식 보고도 놀랬어요. 야 이거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음식도 크구나. 정말 햄버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물도 크고 집도 컸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안 짓잖아요 저희는. 근데 와 집을 들어가는데 막 2층 짜리에 뭐 손님 접견실이 있고 주방이 따로 있고 또 패밀리 룸이 따로 있고 뭐지? 이렇게 잘 사는 애들을 왜 북한에서 맨날 까부시자 죽이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한번 여행 갔다 오면 총구를 미국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김부자들 돌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집도 크고 사람도 크고 놀랬죠. 너무 자유로웠어요. 그 사람들이 농담 노는 것도 자유로웠고요. 이 제스처도 되게 자유롭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리고 분위기가 가는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굿모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사람 모르는데 왜 인사하지?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들어오더니 남자가 너무 잘생겨서 쳐다봤거든요. 어머 이렇게 잘생기다 했는데 저보고 오늘 어떻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착각했어요.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면서 해보 그때 좋은 날 되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롭구나. 북한에서나 이렇게 쳐다보면 너 왜 쳐다보고 눈싸움 하죠. 북한에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같이 이러고 봐요. 누가 이기나. 근데 여기선 눈 마주치면 막 웃어주고 인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 분위기 너무 좋다. 그래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시선을 안 보고 되게 놀랬던 게 자기 감정 표현이 정말 정확하구나. 해변가에 갔는데 그 부부가 싸웠어요. 애들 때문에 뭐 이렇게 무슨 싸우더라고요. 여자가 막 그냥 남편한테 막 자기 의사를 막 하는 거야. 내가 못도 했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상황 딱 끝나고 근데 그 여자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은 제대로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나에게 또 배려해주는 거.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인종차별하는 게 좀 걱정이 됐어요. 뭐 무시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서 느낀 게 야 아시아 여자들이 인기가 좋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건 몰랐거든요. 미국 남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이 스윗 막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뭐지?
도무지 이랬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친절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길가에서 울었거든요. 안전히 있어 울었는데 와가지고 뭘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친절하다. 영어를 못하잖아. 못해도 도와주려 하고 걱정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한데 없는, 북한에서도 없는 그런 여유와 친절함이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좋았죠. 배려를 해주더라고. 영어를 못해도 들어주려고 하고 그 인내심에 또 한번 놀랬었거든요. 내가 영어를 못해 이러면 괜찮다고. 나는 한국어 못해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런 거에 완전 감동이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느꼈어요. 왜냐면 자유롭고 여행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되게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든지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또 여행 다니는 그런 삶을 보면서 나도 대학생 때 왜 저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생 때 잠시 해외 나가서 여기서 일하다가 돈 모아가지고 여기 여행 가고 그런 자유로운 삶을 보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죠. 네. 식당도 가보셨잖아요. 미국 식당에 항상 얼음물 주는 네, 얼음물을 주잖아요.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북한이요? 북한에 얼음 없어요. 얼음이 없어요? 예, 없죠. 냉장고가 없는데 얼음이 어떻게 있어요? 그 냉장고가 있어도 신발장으로 써요. 전기가 없는데. 예. 저녁에 한두 시간 불이 딱 오고 다 꺼져요. 정전이에요. 근데 얼음이 어디 있어요? 시내 읍 같은 데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데 여기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아니에요. 얼음에 사카린 있잖아. 단물 해가지고 얼려가지고 물 얼려가지고 주는 거. 그거 먹는 게 큰 낙이었죠. 근데 미국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이만한 거 넣고 막 먹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아이스크림 평생 이래도 못 먹어봐요. 미국에 가니까 뭐 아시아인, 뭐 멕시코인, 중남인, 뭐 이렇게 페루 다 섞여 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런 세상을 몰랐을까? 북한에서 딱 북한 사람만 보잖아요. 미국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를 때릴까? 무시할까? 막 이런 생각만 했잖아요. 근데 막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있는데 서로가 그 어울려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와,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아시안과 미국인이 결혼하고 처음에는 아시안은 아시안끼리만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섞이면서 결혼하는 걸 보면서 사랑엔 국경이 없구나. 이걸 보면서 다음 생에는 나도 사랑에 국경이 없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 자유롭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정말 좋았어요.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랑 혹시 다른 거 있을까요? 미국에 가서 되게 놀랬던 게 스킨십이 너무 놀랐어요. 스킨십이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적응이 됐어요. 제가 호주에 사니까 스윗하고 이렇게 딱 하는 거. 그리고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볼에 뽀뽀를 하잖아요.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껴안고 볼에 뽀뽀하는 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은 그냥 이상하는 거잖아요. 스킨십이 이렇게 볼 이렇게 맞대고 저 혼자 심장 쿵쾅쿵쾅쿵쾅 걸리고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그런 거를 은근히 즐기고 좋아하더라고요. 저 다음 생에는 꼭 미국에. 오늘은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이렇게 놀랬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미국 남자들 되게 무서웠고 되게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반전을 보고 나가지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이런 얘기를 오늘 영상을 찍었는데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o these people? Like blonde hair and tall, and I thought it's a giant. What were your first impressions of us? It's giant. Hello everyone, I'm Evelyn Jung and I live in Chicago. I escaped end of 2013. My life is quite rich because my mom was businesswoman. She did a trade. She bought a lot of stuff from China to North Korea. So she just got back to China and come back to North Korea very often. So our house is wealthy enough, but there isn't freedom. So that's why I escaped from North Korea with my mom. Like she recommended strongly. I don't have any information, so I believe my mom. She told me a lot of information of America because she knows like a lot of kids from China, they go to like internationally go to America to like study. So she strongly recommend to me go to America and I just follow her rules.
So for me, I escaped from North Korea to China first, and my mom, she already had an apartment. She just rent there. I just stay with my mom 7 days. So after that, and I took a big bus to the near the Laos border, and then China border to Laos border, and I crossed the mountain. And after that, I took the truck, the Laos border to Thailand border. I used the boat, very narrow boat. So that's how I crossed the borders, 3 borders. As soon as I get into Thailand, I was looking for the policeman, and the policeman was putting us in a jail. There's maybe 7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The other defectors, they want to go to South Korea, so they stay only 2 weeks, and they just go to South Korea. For me, I was stuck there in Thailand 10 months having interviews, and I have 4 interviews. So 3 were America interview, the embassy. They interviewed me 3 times, and 1 for South Korean government. 국정원. So most of 4 interviews are similar. Who is your family? How do you escape from North Korea? And why did you decide to escape from North Korea? It's just general questions and some more detailed questions, a lot. When I stay in Thailand, the American embassy, they're trying to find out my foster family because I was under 18 that time. So they finally found my foster family. I didn't know who they are, and I didn't even know I'm going to live with foster family. As soon as I got into America, I was so surprised, who these people? Blonde hair and tall, and I thought it's a giant. I was shocked, they're very, very tall, and I didn't know about they're my foster family or mom and dad. I was frozen and just okay, I just go follow them, and they're very welcoming to me. I feel so calm, and they brought beautiful young daughter. She looks very taller than me, and I thought she's older than me, but I found out she's younger. So yeah, that was my shocking fact. How was it like in the States? Did you receive? For me, there is foster care program, it was Lutheran Family Services. So they taking care of the find the families who are orphan and who need a foster family. They trying to find out. They trying to connect with the people and trying to be make a healthy relationship. So I had I having interview with them once a week, and after a few months later, we take twice a week, and maybe year later once a month. So it's just like that, and the workers are case worker and social worker, lawyers. So those 3 people come to our house every weekdays and monthly, or they make an appointment, and they're helping me out, what do you need for your school, or what are you doing at school, and just find out what I need, and I also have health care that time, so they support that as well. Tell us about your dreams. What dream? For me, I always wanted to being businesswoman, when I live in North Korea, because there's a lot of business people who live in North Korea because they have to survive, so they keep doing business. My mom, she was businesswoman, so my dream was having my own business. What did you do for living? I graduated high school in America, and I went to college a little bit, and I moved to the beauty school, and I'm doing some work for lash extension. It was very fun, and some people call me a lash angel, but I like to be more active because I'm pretty young, so I want to be more telling my stories in this world and trying to connect with as many people as I can. So
So I invite here for as guest. I feel so much fun here. If you guys enjoyed this video, please thumbs up for this video and subscribe and make sure you comment down below and thank you. Bye. Hello everyone, my name is Keum-hyuk Kim. I'm one of North Korean refugee. I was born in Pyongyang and I'm living in Seoul, which is capital city in South Korea. Welcome.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안 좋게 가르치는 걸 뛰어넘어서 철천지 원수라고 가르치죠. 미국은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저도 북한에 있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세뇌 교육의 영향 때문에 적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렇게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전쟁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뭐 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면서 꽤 객관적인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국력이라든가 혹은 특히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걸 보고 놀랬죠. 미국의 국방력, 즉 국방비가 모든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건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속전속결로 끝내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타겟은 북한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포에 굉장히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라크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당시는 북한은 이라크 입장만 보도하니까 막 이라크 막 무력 시비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이라크 짱 세다, 이라크가 이기겠네라고 생각했었는데 한 57일 만인가 그렇게 미국이 이제 휩쓸어 버리는 걸 보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네, 오늘은 북한 사람인 제가 미국에 가서 충격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사람들의 너무 친절한 그런 성격인데 놀랬어요. 저는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처음엔 캘리포니아를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이미지는 막 굉장히 차갑고 그리고 악독하고 막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깅하시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저기서 하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한테 하는 줄 모르고 뒤에 누가 있나 하고 봤어요.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한테 막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뻘쭘하게 하이 이러고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계속 그러는 게 반복되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 길 걸어가도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고 되게 그 서빙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친절하고, 그걸 보면서 이게 미국 사회의 문화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죠. 미국은 일단 승냥이죠. wolf. 그리고 뭔가 북한 사람들을 뭐 잔인하게 죽이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되게 막 무서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정작 만나본 미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글쎄요, 미국이 뭐 인구가 한 3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보통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인 이미지랑 완전히 다르고 친절하고 또 유쾌하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미국은 정말 풍경이 아름답고요. 북한에 있을 때 흔히 떠오르는 미국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약간 그 백악관 사진? 뭐 그 정도였어요. 미국에 대해서 뭐 사진이나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저는 제가 화성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그 그랜드 캐년뿐만이 아니라 그 텍사스라든가 이런 곳을 가다 보면은 정말 그 황홀한 벌판이라든가 그 끝도 없이 뻗은 도로라든가 그런 게 너무 멋있었어요. 한국과 북한은 특히 한국에 살면서 저희 부산까지 4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랜드 캐년 가는 것만 한 8시간 차 안에서만 한 8시간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무 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DC까지 날아가는 비행기만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크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재미난 경험은 있었어요. LA에 있을 때 그 한인 친구들이 이제 맛있는 타코집이 있대요, 근처에. 분명 근처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흔히 근처 하면은 10분, 20분 거리잖아요. 근데 차에 타래요. 그래서 근처인데 차를 타네? 2시간을 달려가지고 LA에서 샌디에고까지 간 거예요. 왕복 4시간 걸렸잖아요. 그 타코 하나 먹겠다고. 제가 오는 길에 분명 근처라고 했는데 근처 맞냐? 2시간이면 근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스케일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었습니다. 타코는 맛있었어요. 의외로 선진국인데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는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정말 이동을 하기 어려웠고, 또 재밌었던 경험은 제가 머물던 숙소에서 이제 마트가 한 10분, 15분 거리였어요. 걸어서. 저는 당연히 걸어서 갔다 걸어서 왔죠. 근데 그 길에 대낮인데 저밖에 없었어요. 걷는 사람이. 다 차를 타고 다니지 버스 정거장만 있으면 버스 다닌 건 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걸어서 마트를 갔다 오네? 라는 생각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10분이면 걸어가야지 기름 안 아까운가?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고, 뉴욕 갔을 때는 우리 서울 지하철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뉴욕은 지하철이 정말 잘 안 되어 있고 이것저것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보수공사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좀 놀랐었습니다. 근데 평양도 지하철 하면 또 빠질 수 없잖아요. 평양도 지하철 하면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런 걸 빠질 수가 없는데, 또 그렇게 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개밖에 없고, 이제 그 노선이 2개밖에 없고, 지하철 정거장도 뭐 다 합쳐봤자 뭐 10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북한의 지하철은 모스크바 지하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모스크바 지하철은 미국과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공을 굉장히 깊게 팠고, 유사시에는 이제 핵무기를 피할 수 있는 그 지하 방공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북한도 똑같이 그거를 이제 따라하면서 지하철의 깊이가 깊어졌죠. 러시아, 당시 소련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교통체증은 따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을 여행하시는 그 여행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은 교통체증이 꽤 있더라고요.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걸 느꼈었고,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고 봤을 때 그 캘리포니아가 한 게 주잖아요. 근데 그 주가 우리나라 6배 정도 되는 크기였기 때문에 뭐 멕시코인도 있었고, 중국인도 있었고, 뭐 한국인도 있었고, 뭐 히스패닉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북한에서 살고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은 그래도 좀 이제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뭐 제 주변 친구들도 외국인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거의 80-90%는 이제 한국인들이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한 20% 이 정도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다양성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을 땐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은 거의 평생 뭐 한 2-3번 볼까 말까죠, 사실은.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관광 오는, 요즘은 또 관광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지방 사람들은 아예 못 보죠. TV에서는 몇 번 보겠죠, 아마? 일단 키가 너무 크구나. 그때 제가 하필 봤던 사람들이 188이 넘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어릴 때 봤었거든요. 무슨 거인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충격을 먹었던 거는, 충격이라기보다는 참 불편했던 문화가 있다면 그 팁 문화인데요. 팁을 왜 주는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제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팁을 얼마 줘야 하는지 항상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된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그 부가세를 따로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보통 저희 갈래 맛집 검색하면은 가격대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준비해 가는데, 항상 내는 돈은 그것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돈이니까 예산 문제도 좀 계산하는 게 복잡했고, 지금도 미국 갈 때는 팁이 항상 스트레스입니다. 굉장히 음식이 맛있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냥 그런데 팁은 반드시 줘야 할 때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하긴 하죠. 솔직히 북한은 팁 문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개별적으로 좀 친한 사람들한테 좀 찔러주는 그런 건 있는데, 보통 다 그게 불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치근덕거리는 약간 그런 거라서 팁 문화라고 보긴 좀 어렵죠. 미국 가서 한 4kg 쪘죠. 정말 기름지고, 그리고 정말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헤비하게 먹는 것 같아요. 미국은 고기도 정말 많고, 그리고 느끼하고, 치즈, 버터 뭐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또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살찌기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북한 출신인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점들이나 또 충격을 먹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미국 하면은 굉장히 적대적이고, 또 이제 막 미제 승냥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좋은 시선이 많았었는데, 정말 미국에 가보니까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여기도 역시 사람이 사는 세상이구나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남자분들끼리 이제 헐딱 벗고 막 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좀 충격이긴 하죠. 북한서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딤플. 북한 사람 나라? 나만 사람 상입니다. 네,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거기 갔었어요. 시카고랑 미네소타랑 디트로이트. 여행으로. 아니요, 일로.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여행으로 갔었고, 서부 쪽, 약간 캘리포니아 이쪽. 이야, 예쁜 데 가셨네. 네, LA랑 이렇게. LA도 갔어요? 네. LA 너무 싶어. 약간
저 자연을 좋아해서 막 그랜드 캐니언 이런 데까지 다녀왔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 저는 일단 서부 자체가 날씨가 되게 좋을 때 가가지고 진짜 휴양지 온 느낌이 확 났어요. 초록초록하고 맞아요. 그리고 여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힐링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일로 가다 보니까 가을이랑 겨울에 이제 2번 갔었거든요. 좀 많이 춥기도 하고 할로윈 시즌이라서 그거는 또 되게 신기하고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엄청 크게 쓰잖아요. 할로윈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 미국에서 보내는 할로윈이 북한이랑은 정말 다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음식 자체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제가 밤에 술집에 간 적이 있는데 막 옆에 막 총을 차고 막 일반인들이 다니는 거 맞아 이런 곳이구나 했어. 맞아. 확실히 한국, 북한에 비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맞아요. 이동 시간이 너무 기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같은 주에 있어도 막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약간 거의 황야라고 해야 되나? 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신기한 느낌. 그리고 장거리 연애가 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연애도 저는 엄청 최장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5시간 거리 이런 건 장거리 연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완전 장거리 아니야? 그래서 네? 이랬더니 야, 이 정도면 뭐 매주 갈 수 있지 이러는 거. 와, 이렇게 장거리 연애가 가능하구나. 다른 나라 아니야 그 정도면? 그죠? 미국은 그렇게 장거리 연애가 가능하대. 그런 게 장거리 연애가 아니래요, 미국은. 패스트푸드, 특히 햄버거 가게 가면 라지 세트가 우리가 알던 라지 세트가 아니에요. 거의 뭐 XX라는 게 아니에요? 감자튀김도 그리고 너무 짜요. 이만큼 맞아. 왜 짜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콜라 이만큼 거의 뭐 벤티에 벤티를 주시길래 거의 영화관 아니에요? 맞아. 이거 어떻게 다 먹지 했는데 짜서 다 먹어. 뭐 이건 뭐 요즘 한국도 뭐 가능하니까. 한국 요즘 가능하잖아요. 몰랐어요? 그런가? 뭐야? 다들 마스크 쓰고 다녀서 모르겠어. 마스크 이런 거 다 뽀뽀하잖아요. 요즘. 마스크 뽀뽀. 키스도 많이 하지 않나요? 길거리에서? 그래요?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같이 좀 다녀와요. 나 진짜 많이 봤는데? 일반 길거리에서 많이 봤어요. 약간 술 취한 사람들은 봤던 것 같은데. 난 대낮에 많이 봤어요. 진짜요? 어디서? 그냥 길거리 많던데? 다니다 보면? 진짜 나만 못 본 건가? 진짜? 저는 막 이렇게 서로 막 안고 있고 가벼운 뽀뽀 정도는 봤는데 이런 건 없었는데 키스는 없었는데 제가 있던 밴쿠버가 세계 3대 게이 축제를 하는 데였어요. 퍼레이드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난리 났겠네. 잘생긴 남자분들끼리 이제 헐딱 벗고 막 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거 좀 충격이긴 하겠다. 길거리에서 옷을 다 벗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키스를 하니까 뭐야 막 뭐야 일단 한국에서는 상관없을 것 같고 북한에서는 좀 덮여가지고 비판서 정도는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뭐라 써야 돼요?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막 이런 문란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혀를 봉쇄해버리겠습니다. 각서 같은 걸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국에서도 너무 지나친 저런 키스까지는 그렇게 안이 꼽게 해볼걸요? 이렇게 눈이 갈 것 같아요. 뭐야 왜 저래 취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둘이 있을 땐 상관없는데 뭐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너무 심한 애정 행각은 좀 그래요. 공공장소에서 둘이 막 물고 빨고 하거나 막 이 정도는 조금 난 보기 불편할 것 같아. 그니까. 이거 땡큐 쏘리 문화 자체가 당연한 느낌. 젠틀한 아저씨들 정말 많더라고. 정말 웃으면서 그냥 모르는 사람 오늘 봤는데? 맞아. 괜히 기분 좋아져. 같이 웃어. 가게 같은 데를 들어가도 거기 점원분들이 스몰톡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막 오늘 날씨 어때? 막 맞아, 이런 맞아, 얘기들도 맞아. 하시고 맞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왜 말 시켜?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우리나라 오히려 문화였어. 좀 되게 좋았어요. 맞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따숩다? 저 그래서 이제 유학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막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야? 나 알아? 왜 이렇게 차갑지 이 사람들? 북한에서도 저렇게 하면 뭐 미친놈 아닐까 진짜? 북한에서도 웃는 사람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살기 다 뻑뻑하니까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맞아.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 결혼까지는 합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냥 동거하시는 정도까지는 많잖아요. 당연히 자기의 그 성적의 자유니까. 그치. 이걸 뭐 막는다고 해서 막는 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의 자유니까. 맞아요. 난 근데 그래서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딱 보면 거긴 되게 자연스러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약간 뭐 드라마에서 게이 커플이 나오기도 하고 게이를 소재로 한 뭐 영화가 나오기도 하면서 분위기가 특히 젊은 세대 쪽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길거리에서 막 남자들이 손잡고 다니고 이런 거는 아직은 어려운 나라죠. 미국 갔을 때 막 주머니에 엉덩이에 이렇게 손 넣고 다니고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난 자연스러운 것 같아. 맞아요. 우리나라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그냥 흰 티에 그냥 뭐 다 늘어진 티에 뭐 청바지 뭐 맞아요. 남의 신경 따윈 쓰지 않고 그냥 맞아 진짜 신발 하나 갖고 360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신기했어.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또 계절별로 좀 입어야 되는 옷들이 약간 있잖아요. 뭐 봄에는 트렌치 코트, 겨울에 롱패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곳들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지 막 옷이 더 좀 신기한 거. 계절감 많다는 옷들도 많고 진짜 우리나라로 치면 사계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 패딩 입고 다니고 누구는 반팔 입고 다니고 맞아 진짜. 누군 정장 입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딱 그 계절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좀 그런 거 있어. 막 남들 다 가볍게 입을 때 혼자 막 패딩 입고 있으면 미친다 막 괜히 막 사람들 힐끔힐끔 보고 좀 자유로우면 좋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의 시선을 조금 신경 쓰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부럽죠. 근데 난 지금도 남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아가지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최고야. 살기에는. 맞아요. 나란히처럼. 근데 또 많이 신경을 쓰는 성격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피곤하죠. 한국에선. 한국은 또 너무 남의 관심이 많아. 그럼 다 벗고 다닐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전부 다 말고. 아 진짜? 어딘가 했네. 나 가볼라 했지. 구경 가요 우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발렌시아가 신발을 신었었어요. 근데 뭐 직원이 자기랑 똑같은 거 신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 제가 이제 한 13일 동안 머물렀어요. 14일 동안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신발을 똑같은 걸 신었다니. 신발이 같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한테 13일 동안 잘해줄 일인가? 뭐 자꾸 챙겨주고 하이 막 이런 굿모닝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진짜 너무 잘해주고 그런 좀 친절을 베풀어가지고 좋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경유를 해야 됐어요. 여행을 하는데 밤새 이렇게 자고 도착을 했는데 연착이 된 거예요. 3시간 안에 갈아타는 걸로 돼 있어서 여유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비행기까지 30분 남은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눈 뜨고 나서 어떡해 했는데 저 이렇게 막 당황하니까 옆에 되게 덩치 큰 그 막 미국 분들이 계셨거든요. 와 대표님 이러면서 막 물어봐줘요. 그래서 비행기 늦었다. 막 갑자기 자기들 일처럼 승무원 불러가지고 이분 먼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제 앉아있고 저 먼저 빼주고 짐 같은 거 찾을 때도 내 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직원분들이 이분 빨리 보내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사실 비행기 저 5분 늦었거든요. 근데 기다려줬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처음으로 충격받았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또 친절해서 또 놀라웠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 나라를 가든 그 나라마다 문화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되게 따스웠어요. 어딜 가든 먼저 안부를 물어주고 맞아요. 막 이렇게 공통점 찾아가지고 친구가 되고 그게 너무 좀 편했어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